김주영 작가와 함께하는 오늘의 인문학 산책.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가끔 댓글이나 메시지로 내 글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의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다. 작가님 책은 어디에서 살 수 있나요? 그럴 때마다 뭐라고 답해야 하나 매우 곤란하다. 계좌 이체를 통해 내게 직접 책을 사야 하는 걸로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다. 그리고 그렇게 내 책을 사주는 것이 내 삶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렇다. 따뜻한 마음에서 나온 말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나간다. 카카오 채널 김종원 작가님의 생각 공부. 그 공간이 사랑스러워졌다. 동네에 참 따뜻한 식당이 하나 있다. 날 알아보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단골집을 거의 만들지 않는 성격인데 여기는 얼마든지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 곳이다. 최근에는 김과 밥을 주시길래 김을 손으로 일일이 잘게 잘라서 밥에 넣어 간장에 비벼서 먹고 있으니 할머니 오너 셰프께서 다가오시더니 정말로 아이를 바라보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에구, 그렇게 먹는 거야? 애기처럼 먹네. 그러면서 한참을 날 바라보고 계시는데 마치 지난날 어렸던 자식을 추억하고 있는 것 같았다. 추억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나도 한참을 웃으며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드라마 심야 식당을 참 좋아했는데 마치 내가 그 공간에 인물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앉아있던 그 공간이 사랑스러워졌다. 근사한 풍경화처럼. 2022년 8월 김종원 작가. 카카오 채널 김종원 작가님의 기저귀 필사법. 네가 먼저 양보해. 싫어. 왜 나만 그래야 해? 자꾸만 다투는 형제에게 들려주면 진정시킬 수 있는 8가지 말의 규칙. 처음에는 언제나 장난으로 시작한 것이었죠. 그런데 장난이 아닌 게 느껴지면서 형제는 결국 어김없이 다투고 싸우게 됩니다. 그러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을 말했어? 라고 말하며 말리는 내 모습을 보는 것도 이제 지칠 정도입니다. 온갖 방법으로 타이르고 교육도 해봤지만 해결이 되지 않아 부모 마음은 답답하기만 하죠. 대체 이 문제를 해결할 좋은 방법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규칙을 정하는 말을 들려주는 게 좋습니다. 적어도 집안에서는 서로 다투지 않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아이들 스스로 놀이의 일상을 제어할 규칙의 말을 함께 정하는 거죠. 모든 순간 부모가 옆에서 심판이 되어줄 수는 없으니까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함께 정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일방적으로 정하면 아이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반발심만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소개하는 8가지 예를 참고로 하셔서 정하시면 됩니다. 우리 아무리 짜증이 나도 집에서는 절대 싸우지 말자. 놀다가 화가 날 것 같으면 분노하고 다투는 대신 조용히 혼자 생각할 시간을 갖자. 둘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꼭 부모님께 도움을 청하자. 어떤 일이 있어도 가족에게는 못된 말이나 욕설은 해선 안 된다. 뭔가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 서로에게 함부로 대하는 대신 서로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자. 놀다가 보면 다투고 싸울 수도 있어. 하지만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은
절대로 사용하지 말자. 싸우는 게 아니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게 우리의 가장 큰 목표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말자.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이렇게 세운 말의 규칙을 가끔은 잊거나 무시할 수도 있지. 그러나 우리가 형제라는 사실은 꼭 기억하는 거야. 늘 보면 부모가 보기에는 별것도 아닌 문제로 다투죠. 그리고 또 하나 똑같은 문제로 다툴 때가 많다는 공통점도 있어요. 거기에 바로 문제를 해결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부모의 눈에는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아이들 세계에서는 소중한 문제라는 사실이 중요하죠. 그래서 자꾸 같은 문제로 싸우게 되는 겁니다. 형제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을 구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원칙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네가 먼저 그랬잖아.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시작을 네가 먼저 했잖아. 이런 식의 도돌이표 다툼에는 끝이 없죠. 그래서 더욱 규칙의 말이 필요합니다. 감정과 상황은 우리를 속이지만 말은 속이지 않죠. 또한 규칙의 말을 정한 후에 다툼은 오히려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도돌이표 다툼에서 벗어나 정한 기준을 갖고 생각하고 다툼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든 세상에 나쁜 건 없습니다. 생각할 수 있다면 뭐든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죠. 그 기회를 아이에게 허락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상황에서 늘 부모가 잘못을 지적하면 아이들 기억 속에는 에이, 또 혼났네 라는 감정만 남게 됩니다. 왜 혼났으며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상황이 나아질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할 수 없으니 매번 같은 문제로 다투게 되죠. 이렇게 말로 원칙을 세워야 그 기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좀 더 나은 형제 관계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좋은 말은 아이를 키우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약입니다. 김종원 작가. 7세 이상의 아이라면 충분히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교육 방식을 접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며 읽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이를 위해 좋습니다. 과연 이걸 내 아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시선이 아닌 이걸 내 아이에게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시선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모두의 방법이 아닌 내 아이만을 위한 단 하나의 특별한 방법을 찾게 됩니다. 오늘도 당신만의 특별한 하나를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김종원 작가. 자녀교육, 부모교육, 책, 육아, 홈스쿨링 대화법, 질문, 초등교육, 독서, 글쓰기, 부모의 말. 인문학의 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 장 365 인문학 달력. 아이들과 엄마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인문학 달력 2월 16일. 부모가 시를 들려주면 아이는 시인이 되고 부모가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면 아이는 자기 삶의 근사한 연주자가 된다. 인문학 달력. 부모가 시를 들려주면 아이는 시인이 되고 부모가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면 아이는 자기 삶의 근사한 연주자가 된다.